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네.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이 총 50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선생님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실무적인 그 저작권 관련된 질문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 또 워낙 이번에 그 저작권 연수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아마 선생님들한테 궁금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제 강의는 짧게 하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받는 시간으로 또 그렇게 하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또 몇 가지 질문을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걸 같이 함께 또 공유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제가 지금부터 교재 개발을 위한 저작물 이용 방법 중심으로 저작권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저작권 연수할 때 가장 선생님들이 그 좋아하시는 저작권 연수 방법이 그 제가 경험한 거를 직접 전달해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걸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선생님들이 아마 체감적으로 바로 쉽게 와닿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 저희 기관에서 그 교재를 만들어서 각 교육청사나 연수원에 배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ICT 활용 연수과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과별로 제작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배포를 하면 시도교육청 연수원에서 각 선생님 연수받는 숙제에 맞게 교재를 복제해서 이제 출판해서 다시 이제 배포하게 되는 그런 행위인데, 이게 이제 지금 최근이 아니라 좀 오래된 시간이 좀 지난 그 사례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이제 이 수학 교재를 배포를 하면서 수학 교재 안에 CD롬 타이틀을 같이 넣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CD롬 타이틀에 저작권을 위배한 저작물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 증명을 요청하는 이제 공문이 기관으로 이제 연락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터넷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CD에 담아서 교육청에 배포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소프트웨어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당시에 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이런 경우 자체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채팅으로 답변을 주시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선생님들이 다 맞게 생각하신다면 저작권 연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면 침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 공정이라고 이렇게 좀 채팅을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장학사님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저작권 연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침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사례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이 자료가 이제 배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저희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금액이 당시에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때 돈으로 3억이었거든요.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다행히도 이런 교재를 개발할 때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지 않고 출판사에 위탁을 줘서 개발합니다. 그러면서 출판사에 위탁할 때 뭐라고 해야 했냐면
모든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의리 책임을 진다라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출판사의 저작권 관련된 배상 책임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이 업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발자가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출판사를 찾아가서 당신들이 납품한 교재에 무단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출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출판사가 배포한 건 맞는데 출판사 역시 지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외주를 줬고 그 무단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원고를 쓰시면서 원고와 더불어서 서비스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단 복제한 것은 교수님이고 또 교수님이 배포를 허용을 한 거기 때문에 출판사가 책임이 없고 교수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교수에게 가서 요구를 하라고 출판사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는 다시 지필진이 교수님을 찾아갔고요. 자,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시에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필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프로그램이길래 또 인터넷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길래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복제를 해줬다. 하지만 내가 여기에 따른 배상까지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교수님이 선언을 했어요. 교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해달라.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직접적으로 그 많은 배상을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일단은 본인은 배상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제 권리자가 그 얘기를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공공기관에 와서 또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이 대신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최종 이 결과물을 받아서 물론 또 최종 결과물은 출판사가 또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해서 법적인 내용의 오류가 없는지를 다 판단을 했고요. 그걸 또다시 저희 공공기관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 내부기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기관 사람들이 하거든요. 관련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내용의 오류와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를 다 검토를 한 후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와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권리자는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돼서 이제 법적 다툼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저작권자 입장에서 공공기관과 출판사 아니면 집필진 중에 누가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드시나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자유롭게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출판사, 집필진. 집필진이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공공기관.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보통 연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분들이 공공기관이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게 의사가 있다시는 거잖아요. 그죠? 자, 소송은 어떻게 하는 거면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소송에서 지면은 소송 비용 전액 납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를 잘못 고르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골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지 출판사가 책임 있는지 교수가 책임 있는지 쉽지 않죠. 자, 당시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했냐면 3자를 상대로 그냥 소송을 해버렸어요. 누가 침해했는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자가 동시에 이제 소송이 됐었는데 이게 동시에 소송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교수님은 나는 책임을 못 지겠다고 선언을 하셨고 출판사 같은 경우도 3억을 배상할 바에는 영세한 업체였다 보니까 그냥 회사 문 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가장 이제 불리한 게 공공기관이죠. 당시에서 공공기관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합의를 했습니다.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배상을 한 거죠. 누가 배상을 했냐? 회사가 했냐? 회사가 하지 않고 그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배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아무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담당자로서는 아무리 조심을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 이것이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그때 개선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불행하게도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 안전 책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작권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원격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서 저작권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격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저작권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뭐였냐면은 저작물 이용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저작물이 교과서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원격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 가장 불안했던 저작물 이용이 무엇이었냐면 교과서. 교과서를 이용해도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때 교과서는 어떻게 이용하냐면은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보통 읽어서 아이들과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근데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처럼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이 전면 실시이 되고 또 아이들이 계약을 못하니까 교과서를 나눠주지 못한 상태에서 원격 수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교과서를 복제한 거예요. 교과서를 복제해서 온라인 학급방에 올려놓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불안해진 거죠. 이 교과서 복제해도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자, 교과서 복제해서 온라인 학급방에 올려도 될까요? 안 되나요? 선생님들이 왠지 이 온라인으로 무엇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일단은 될지 안 될지 모를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힐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질문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저작권법에는 학교 수업을 위해서 저작물이 복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필요하다면은 이런 원격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저작물을 복제해서 탑재하는 행위까지 허용됩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그 저작물의 이용이 일부여야 돼요. 일부. 저작물의 전체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이 원격으로 수업을 하는데 저작물을 일부 복제하면 가능하고 전체를 복제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은 오늘 한 페이지, 내일 두 페이지, 내일 세 페이지 이런 식으로 복제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불행하게도 누적이 돼서 전부 복제하는 효과가 나는 이용에 대해서는 허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격 수업에서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육부도 그날 발칵 뒤집혔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과서 발행자들이 긴급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기간에 한해서만 교과서 전체도 복제가 허용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왜 교과서를 복제하는데 수업을 위해서 이용하겠다는데 전체 복제가 허용이 되지 않을까요? 저작권법에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 교과서의 저작권자는 국정교과서인 경우에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요. 검정교과서인 경우에는 출판사, 교과서 발행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작하는 인정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또는 뭐 이제 발행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저작권자가 이용 허락을 하더라도 그 교과서에 사용되는 사진이나 지문 같은 것은 개별 저작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저작자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는 것까지 완전하게 허용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업 목적이 아닌 전부를 복제해서 사용하는 행위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제작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뭐 사진, 뭐 영화, 동영상, 유튜버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나 아니면 디지털 교과서를 화면을 캡처나 복제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용되는 뭐 이제 사진이라든지 뭐 표, 또 지문 같은 것들이 많이 배포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를 제작을 할 때는 처음에 집필할 단계부터 정확하게 저작권에 대한 이해, 또 관리가 명확하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다른 저작물과 다르게 교과서 같은 집필은 굉장히 이용 주의가 필요한데, 오늘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저작권에 대한 전체 뭐 이해를 시키는 그런 설명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기본적인 저작권에 꼭 필요한 사항과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FAQ를 통해서 저작권, 특히 교과서 제작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데 좀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연수 30분밖에 안 됩니다. 30분 되는데 저작권 연수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가장 엑기스만 뽑아라 하면은 뽑을 수 있는 것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 제한. 이 4가지인데요. 선생님들이 복잡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다 이해하실 수 없다면 이 4가지만은 머릿속에 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은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선생님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작자 모르는 분은 없잖아요. 저작물, 저작권. 그런데 이 저작권 분쟁이 발생해서 법원까지 가서 다툼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다투냐면 저작자에 대한 정의, 저작물에 대한 정의, 저작권에 대한 정의 가지고 다투요. 똑같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이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작자, 저작물, 저작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제한, 이 제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저작권자를 위한 권리를 설명하는 거고요. 이 저작 재산권 제한, 말이 좀 길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뭐냐면은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저작 재산권 제한. 우리가 저작권으로 얘기하면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작자의 이용 허락 없이 이 재산적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작 재산권 제한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게 이용하면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거는요. 이 저작권법에 저작재산권 제한이라는 내용 안에 학교 수업 목적으로는 이용 없이 쓸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혹시나 저작권법에 이 권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용하신다면 저작물보다 폭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작 재산권 제한이 무엇이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방법들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교 수업을 위해서 저작물을 이용 허락 쓸 수 있는 건요.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남의 글을 인용을 할 때 출처 표기만 하면 이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디에 근거를 둔 거냐면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 때문에 선생님들이 출처를 표기를 하면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용은 허용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들어볼까요? 저작권은 무한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호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입니다. 저작권자가 죽은 지 70년이 넘으면 더 이상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에는 그거와 관련된 조항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70년이 지난, 사후 70년이 지난 것은 이용 없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공원에 가서 조형물을 사인을 한 장 찍습니다. 자, 공원에 갔더니 이런 조형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조형물을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카페에 올립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그동안은 될지 안 될지 크게 고민을 안 하고 하셨죠. 저작권법에서 이러한 조형물은 사진을 찍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찍어서 인터넷 카페에 올리셔도 됩니다. 저작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는 미술 저작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방된 장소에서 항상 전시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특별전이 열려서 전시되는 거 이런 건 안 되겠지만 항상 전시되는 저작물은 이용은 선생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한 것이 우리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서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제25조에는 교과형 도서 또는 수업 목적 아니면 수업 지원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과형 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저작권법 제25조 1항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교과형 도서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돼요.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교과서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 교과서가 교과형 도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참고서, 그냥 교재를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교과형 도서라고 하는 거요. 교과형 도서 규정에 의한, 그러니까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교과형 도서라고 하는 거는 국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인정교과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장학사님들이 지금 제작하시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아닌가요? 자, 그러면 교과형 도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교과형 도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교과서 범위 내에서 허용된 저작물의 이용 방법으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겠네요. 불행하게도.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저작권법의 25조의 이제 3항에 보면 이제 지금 법이 개정돼서 3항인데요. 학교의 수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선생님들이 만드실 이 지금 교과서, 교재가 제가 지금 약간 혼란스러우니까 교과서라고 얘기 안 하지 않고 지금 교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님들이 제작하시는 게 교재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으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교재를 만드신 것이 학교의 수업 목적상 만드시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수업 목적상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실제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그 수업을 받는, 직접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받는
학생들 위해서 제작하는 경우에 수업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장학사님들이 하시는 건 장학사님들이 직접 그 수업을 위해서 뭔가 필요해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당장 수업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수업을 할 때 필요할 거로 예상이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지금 교재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수업 목적상 허용되는 저작권법 25조 3항에 의해서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장학사님들이 이 교재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수업 목적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봤을 때는 수업 지원 목적에는 해당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저작권법이 개정이 돼서 수업 목적으로도 저작물을 이용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시도교육청이 학교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교재 같은 거나 콘텐츠 같은 거 자료를 만들 때 저작물을 이용 허락 없이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내야 돼요. 학생 1인당 250원씩. 그런데 또 다행스럽게도 이미 전국의 17개 교육청이 보상금을 내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많이 돈을 내고 있어요.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 1인당 250원씩. 학생이 제일 많잖아요. 경기도 교육청이. 이미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지원 목적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요. 보상금 추가로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수업 지원 목적상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신다면 그 기준이 우리 법에는 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부에 대한 해석이 수업 지원을 위한 해석은 없지만 다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비교해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문 저작물은 10%, 음원이나 영상은 뭐 2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경우는 전체 이용도 허용이 됩니다. 전제는 출처 표기하는 거예요. 출처 표기만 하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보통 어문 저작물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쪽짜리 책 같은 경우에 10쪽까지는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는. 우리가 또 교재 개발할 때는 10% 범위를 넘는 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출처 표기를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책자는 수업을 받는 수업 지원 해당되는 학생에게만 제공돼야지 보통 일반인,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형태의 교재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도 교육청 내에 교사와 학생들에게 제공된다면 수업 지원 목적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이 정도 분량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 것이 선생님들한테 좀 혼란스럽지 않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보다 많은 이용들이 있는데 보다 많이 허용되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작권 연수 때 한번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이제 남은 시간이 20분밖에 안 돼서 제가 선생님들이 미리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질의답변 형태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번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선생님이 여기 계시면 직접 뭐 질문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을 교과서에 넣는 것이 어디까지가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해 주신 장학사님 계신가요?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사님이 저작권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얘기하시는 건지, 예, 혹시 계시면 직접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학사님이 직접 찍은 사진을 교과서에 넣는 것이 저작권 위반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 지금 답변을 안 해주시는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요. 어느 부분이
누가 하신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뭐 시청이나 그런 건물들을 사진을 찍었을 때 그거를 우리 지역화 교재에 예를 들어서 넣을 때 고런 의미로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그 예를 든다면 이제 아까처럼 외부에 공개된 장소에서 항상 전시되는 미술 저작물을 찍으셨다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일단 찍은 분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저작자, 저작권자는 별도로 존재하죠. 자, 이 사진을 선생님께서 교과서에 실게 되면 일단은 사진에 대한 저작물은 선생님이 저작권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 아닌 수업 지원에 대한 보상금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시도교육청이 1인당 250원씩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약 4억 정도를 권리단체에 나눠주는데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장학사님은 오히려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술 저작물이 소재로 이용됐다면 그 미술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저작권법 제25조 1항에서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 여부가 없습니다. 네. 위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보상금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학사님께서. 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저 계속 궁금해 오던 건데, 그런 미술 작품은 전시의 목적이 있지만 기관의 모습을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옆에서 본 모습, 그러니까 도서관을, 그다음에 뭐 위에서 바라본 모습 이런 것들을 사진에 찍어서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저작권도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해집니다. 예, 그것도 이제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예, 건축 저작물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가 침해되는 거냐면은 건축 저작물의 도면을 그대로 베끼거나 건축물을 건축물로 그대로 베껴서 건축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되는데 외부에 공개된 장소에서 항시 전시되고 있는 건축 저작물을 사진을 찍으셔서 이용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여행 다니면서 카메라 못 들고 다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이나 특정 건물, 문화재 주변 지역 사진, 자연 환경 등을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교재에 활용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어디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저작권 기준이 궁금합니다. 1번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예, 혹시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질문하신 장학사님. 네, 없다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QR코드로 동영상 사진을 링크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교과서에 QR코드를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예.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외부에 있는 자료를 이렇게 링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뭐 QR코드나 링크랑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저작권을 뭐 침해했다는 이런 얘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면 복제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링크를 하거나 QR코드로 그 내용을 넣을 때 저작물이 복제가 되나요? 그 저작물이 있는 인터넷 주소는 복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대상인 저작물이 복제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전혀 문제 없다고 그러면 또 이상한 예를 가져오셔서 또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99.999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저는 예외도 있는 건 제가 아는데 굳이 그 예외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근데 99.99까지는 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복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인데요. 교과서에 출처를 남길 때 보통 교과서 끝에 넣는데 사진이나 지식, 출처를 교과서 페이지마다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교과서 끝 페이지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어떤 형태의 허용된 이용이라도 기본 전제는 출처 표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교과서에서는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나요? 제가 교과서를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말문을 터주신 우리 박순주 예, 장사님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교과서 맨 뒷페이지에 저희가 출처를 넣어야 하는 사진의 쪽수를 쓰고 무슨 사진, 출처는 어디 요런 포맷을 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형 도서에는요? 네. 교과형 도서 맨 마지막 페이지. 그러면은 해당되는 내용의 그 주석에 뭐 1번, 2번 이런 건 안 달아놨겠네요? 네. 주석은 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실제 그 학기들이 그 학습을 하는데 좀 방해될 소지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주석을 달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방금 이 사례처럼 실제로 출처 표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뭔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논문 있잖아요. 논문. 대학 논문처럼 학위 논문처럼 그런 경우는 학회마다 그 출처 표기하는 방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논문의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 책 같은 거, 뭐 도서 같은 경우도 보면 출처 표기가 다 달라요. 다른 거는 딱히 정해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권장하는 거는 해당되는 페이지에다가 출처 표기를 하도록 권하고 있고 뒤에다가 하는 것은 좀 지양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양이요. 지양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그 뒤에 참고 문헌이라고 표기를 해서 어디에 부분이 인용됐는지 명확하게 모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당한 이용이 아니고요. 이제 뭐 주석은 달지 않더라도 뒤에다가 아까 우리 박순주 사무관님, 장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되는 쪽수를 뒤에서 써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그런 형태로 이용하시게 된다면 굳이 앞에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미리 캠퍼스와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제가 선생님들한테 저작권 상담을 좀 많이 받는데 상당 부분이 미리 캠퍼스와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뭐 특정 사이트의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련된 걸 다 또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린다 해도 또 거기 또 정책이 바뀌면 저희가 또 대응해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건 이제 해당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미리 캠퍼스 제가 좀 확인을 해보려고 아까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또 사이트의 저작권 정책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미리 캠퍼스에 보니까 무료 서비스가 있고 유료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을 미리 캠퍼스에서 어떻게 활용해서 만드시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과서에 활용될 자료를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미리, 들어서 예. 학생용 예시 자료가 있을 때 어떤 의도인지 조금 저도 학생용 예시 자료가 있어요. 포스터 같은 거 우리 고장 뭐 화성 홍보 자료 그 포스터를 하는 예시 하나 싣고 싶은데 그거가 만든 게 미리 캔버스로 만든 거죠.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실었을 때 미리 캔버스를 실었을 때 이게 저작권 위반인지 그러니까 지금 미리 캠퍼스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집필진이 직접 미리 캠퍼스로 가서 그렇죠. 거기에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만드신 그렇죠.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죠. 네.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툴을 써서 그쵸. 이용을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럼 결국 선생님들이 직접 창작을 했다면은 저작권 당연히 선생님들한테 있는 거죠. 보통 한 컴 오피스로 무엇인가 지문을 만들었으면 그 지문의 저작권은 당연히 직접 만든 사람한테 있지 한 컴 오피스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미리 캔버스에는 네. 다양한 아이콘이나 그림이나 아, 이런 게 포함돼, 그 포스터 툴이나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걸 활용하신다는 얘기인 거. 예, 그런 거를 이제 아이들이 활용해서 음. 학생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실어도 되냐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거기에 있는 저작물을 활용하셨다는 얘기는 단순히 또 도구를 이용한 게 아니라 이제 저작물을 이용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저작물은 뭐 이제 클립 아트도 있을 수 있고, 뭐 폰트도 있을 수 있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다 된다 안 된다는 거를 명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것은 거기에 직접 이메일로 보내셔서 확인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거기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 이거는 저작권법에 나와 있는 허용되는 거와 또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컴 오피스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한컴 오피스도 보면 작은 그림 조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제가 교과서를 제작했는데 해도 되나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컴 오피스에 사용된 폰트나 거기에 담겨져 있는 폰트나 그림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을 하시고 제공하는 게 맞아요. 한컴 오피스에 있는 그 툴 기능을 이용해서 지문을 만드시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있는 사진, 그림, 폰트들을 이용하셨다면 그건 직접 허용을 받고 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이런 업체들이 수시로 또 저작권자가 바뀌거든요.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허용해 주지 않았어 했을 때 뭔가 증명할 자료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명확하게 받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작권 보호입에 가입이 되는 경우에는 무슨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 혹시 질문하신 작사님 계신가요?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이라서 저작권 보험이 있나요? 혹시 이런 경우 어, 업체 그 공공기관이 이게 저작권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저작권 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나 어떤 걸 보장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걸 출품하기 어, 전에 저작권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얼마의 금액을 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경우도. 근데 네, 저는 정확한 용어의 정확한 이제 의미가 네,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저작권 보험 상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왜 돈이 안 돼요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보험 상품 없습니다. 네, 그냥 보험처럼 뭐 보험을 네. 들었다는 건 내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 이런 의미의 보험이라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보험 상품 같은 거는 현재 없다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어, 그 네, 해년마다요. 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거를 기록 연구사님이신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요? 저희 기록 연구사님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우리 고장 이 화성 PDF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보호를 받는 것처럼 저거 이해를 해서 해년마다 그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들으니까 지금 저기 문무상 뭐 저기 선생님께서 좀 설명하셔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해마다 제가 그 어디서 달라고 그래요. 혹시 저작권 보호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거기다 예. 그러면 이제 보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만들어지는 교재가 교과연구서가 아니죠. 네.
그죠? 부교재라고 할 수 있어요. 교과형 정식 교재는 아닙니다. 예, 만약에 이게 정식 교재였다면요. 아까 우리 25조 1항에 의해서 이용을 없이 쓸 수 있는 대신 보상금을 내야 돼요. 보상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나 인정교과서 같은 경우를 만들게 되면 이용 허락 없이 쓰니까 저작자들한테 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용 대가를 조금 주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대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금을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지급합니다. 보통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을 허락을 받을 때는 먼저 이용 허락 받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까처럼 저작권법에서 이용 허락을 법이 먼저 해주잖아요. 법이 먼저 해주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정 허락이라고 해요. 법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쓰고 나서 나중에 주는 걸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상금 수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수령단체에 내가 이 교과서를 만들 때 시, 그다음에 사진을 못 썼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걸 보상금을 주면은 그 보상금 수령단체에서 그래 당신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용하게 된 거야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이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지금 불행하게도 지금 이 프로젝트는 교과형 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과형 도서 보상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경우에는 교과형 도서는 아니지만 우리 법정 허락을 해주고 있는 수업 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수업 지원에 해당된다. 그 얘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이 보상금을 매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보상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어떤 저작물이 이용됐는지를 그 수령단체에서 매년 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교과형 도서에 썼다면 미리 어떤 저작물을 썼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수업 지원 목적 범위 내에서 허용됐다면 어떤 저작물이 이용된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보험 들은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보험회사에서 얘기하는 보험 상품은 현재 없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정확하게 4시 20분에 마쳤는데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고 없으면 이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